네, 안녕하세요. 공시탈출입니다. 제 영상 중에 있는 127 회독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달려서 오늘은 한국사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127 회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는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느냐 아니냐에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의 예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30초 안에 이 문제를 한번 맞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으면 이때 제위왕 국왕 때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흥선대원군에 관한 사료입니다. 만약에 이게 흥선대원군의 사료라는 걸 몰랐다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문을 보면 세안도가 제작되었다. 그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바로 1번 해설로 넘어갑니다. 여기 1번 해설에서의 포인트는 세안도, 그리고 금석화, 추사체, 김정이죠. 이 네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었다면 앞부분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문을 보면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철종, 그리고 1862년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임술농기, 그러니까 임술농김 봉기가 일어나자 삼정이 패단을 바로잡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여기까지 이 키포인트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체크. 근데 뭐 안다고 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지문을 보면 삼군부가 부활되고 삼수병이 강화되었다. 여기서의 포인트를 보면 이 삼군부를 부활시킨 인물이 흥선대원군, 이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했고 그 다음에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몰랐다 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걸 보면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을 장악하였다. 근데 흥선대원군의 사료에서 비변사 당상들이 중요한 권력을 장악했나?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비변사의 업무를 축소했다. 그리고 폐지하였다. 사실상 폐지하였다. 비변사가 세도정치 시기에 강했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2번을 했다고 치고 제가 3번에 1번을 보면 X 표시를 쳐놨죠. 1번에 비변사의 권한과 기능을 의정부와 삼군부로 일관시키고 비변사를 해체하였다. 이것도 흥선대원군에 관련된 사료고 이 지문이 앞부분에 나왔나요? 여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다고요? 똑같이 나와 있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킨 사람이 흥선대원군이다 라는 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X 표시를 과감하게 쳐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봤던 거를 여기서 또 보면은 시간 낭비죠. 이런 작업이 기출 회독 속도를 높이는 핵심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만약에 50페이지까지 봤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팩을 덮죠.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체크해놨던 부분만 빠르게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 부분은 어느 정도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고 봤는데 진짜 기억이 나는 게 거의 없다 하시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한번 이 체크되었던 부분만 빠르게 한번 다시 봐주시고 일주일 뒤에는 체크했던 것들만 보면서 내가 몰랐던 거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있을 거고 안 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난다. 이걸 봤는데 이 네 가지 포인트 세안도, 금석학, 추사체, 김정희의 포인트가 다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체크를 하나 더 해주시는 겁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문제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총 페이지가 1000페이지 이상인 교재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필기노트만 가지고 계속 회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숙지가 되지 않은 이상 이러면 기출문제를 풀 때 내가 아는 개념이 적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국사는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점수가 날 수 있게 대비하시는 게 좋고 한국사 문제를 풀 때 어떤 필기노트나 기본서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면 진짜 내가 가진 기억으로 문제를 푸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기본서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것인지 구분하는 데 방해가 되겠죠.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해당 부분의 필기노트를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127 회독은 처음에 기출을 보실 때 한국사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때 하시면 좋고 보통 회독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3회독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후 회독이 점점 편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회독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30일 이후에는 127 회독법을 하는 것보다는 7을 제외한 1, 2회독만 하시면서 회독 속도를 빠르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만 공부하시면 회독 속도는 성적과 비례하거든요. 이 이후 회독은 127 회독을 이전에 하면서 체크했던 부분만 보면서 넘기시는 게 좋고, 당연히 회독 일수는 30일보다 줄어야겠죠. 한 20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점수가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과목 회독하고 다른 과목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잘 안 잡히는데, 127 회독으로 3회독을 한다고 해도 특정 과목이 잡히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127 회독 이후에 2회독 정도는 더 하고 나서 해당 과목을 잠시 놓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127 회독 중에서 체크 안 한 부분은 나중에 까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당연히 체크를 안 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회독하는 시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127 회독 이후에 다음 회독에서 내가 요번 회독 때는 어떤 체크 2개 된 것만 보면서 아는 걸 한번 체크를 지워보겠어 하면은 내가 이걸 봤는데 기억이 난다, 그럼 이렇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회독 때는 체크 하나만 된 것만 보면서 아는 걸 다시 체크를 2개를 만든다든지, 체크 안 된 것만 보면서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은 체크를 2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계속 구분해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장기 기억이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책에 이제 이 정도의 분량만 남아 있게 됩니다. 내가 봐야 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 한 페이지 보는데 10초조차 안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페이지를 빠르게 하면 하루에 100페이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공무원 시험 성공의 핵심은 과목별로 시간 분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습니다. 127 회독법을 통해서 이제 과목별로 시간 분배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